네, 여러분 확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통은 수원처럼 어떤 교재를 풀면 좋겠습니까? 확통은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추가로 더 한다면 글쎄요. 제가 어차피 그 프린트로 숙제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그러면 확통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확률, 그 다음에 이제 통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대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이 그 1학기 중간, 이 부분이 1학기 기말, 얘가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은 전범위예요. 전범위. 2학기 기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어디에서 가장 또 어려움을 겪냐?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해가지고 방학을 딱 끝내면 약간 확통이 어렵다고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일부러 얘를 블랙라벨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블랙라벨은 수업하기에는 너무나 편해. 문항수가 작고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으니까 그거 풀어주면 된다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난이도를 높이기보다는 고쟁이라는 약간 비교적 문제가 많은 그래서 이건 제가 책임지고 원스텝은 그냥 개별 지원 받을 거고 투스텝하고 쓰리스텝은 전문항을 제가 영상을 손으로 다 찍어서 풀 계획인데 일단 계획은 그러합니다 여러분. 숙제를 다 일일이 풀어주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고쟁이가 얘가 일단 끝날 때까지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진도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돌아갑니다. 뭘로? 뭐 예를 들어서 마더턴 같은 걸로. 책을 사면 어차피 이만큼을 다 풀지 않는 말이야. 이거는 여러 번 풀 필요가 없어. 얘는 여러 번 풀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책을 사지는 마. 책을 만약에 얘 때문에 5권을 샀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 안 풀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고쟁이로 얘를 먼저 봐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는 제가 마더텅을 드릴 겁니다. 마더텅 한번 쫙 봐. 그 다음에 제가 부교재를 드릴 거예요. 부교재. 부교재 이견지잖아요. 이견지.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얼추 약간 자신감이 붙었을 거야. 이 문제가 이 문제고? 그러면 얘를 나갈 거예요. 얘는 쉽냐? 얘도 어렵대. 쌤, 이거 잘하면 이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르더라고. 얘도 좀 어려워해야.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한 번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닥쳐서 해결이 가능하다. 요거는 닥쳐서 해결하기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여유를 둔다. 닥쳐서 해결 가능하다. 사실 얘는 난 안 하고 싶어. 해봤자 까먹거든. 안 하고 싶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 커리큘럼 나갔을 때 하기로 했으니까 요거는 빠르게 퓨 이렇게 할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블랙라벨 안 해요? 블랙라벨을 다시 돌아와서 딱 하겠다 이 말인 거지. 그렇게 하면 할만하네. 왜 쌤이 블랙라벨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는지를 납득할 수 있을 거야. 일단 문항수가 너무 적고요. 그래요. 블랙라벨을 풀면 숙제가 이래. 원스텝에 5번까지, 투스텝에 1, 2번 풀어.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지. 이게 되겠죠. 전범위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거야. 전범위는 학교에서 새로운 부교재를 줍니다. 새로운 부교재. 근데 그 안에서만 거의 다 나온다고 보면 돼. 요거를 치는 부교재가 따로 있고 얘만을 위한 한 120제가 존재합니다. 120제. 그 안에서 거의 다 나오는데 애들은 조금 어려워해. 전통적으로 2학기 기말은 수투도 어렵고 전범위니까 확통도 어렵잖아요. 1컷이 어느 급이냐? 한 85에서 한 88로 형성돼요. 확통도 마찬가지고 수투도 마찬가지고 그 2학년 때는 애들이 손을 놓기 시작해. 갑자기 흐름이 깨지면 확 벌어진단 말이야. 컷이 기본적으로 10점 간격, 11점 간격 딱 떨어집니다. 이때 간격이 이랬잖아. 컷 간격이 점점 벌어져 이렇게. 다시 또 10점하고 11점 벌어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손만 놓고 있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1학년 때 수학을 못 봐서 3등급 떴다. 손만 놓고 있지 않으면
3 맞으려고 해도 잘 안 뜨는 일이 발생한다. 내가 만약에 1학년 때 3등 뜬 적이 있다. 4등 뜬 적이 있다. 2학년 때 4 잘 안 떠요. 제가 시키는 것만 한다면. 물론 1은 여전히 빡세긴 하지. 빡세긴 한데 그 1의 주인도 약간 전통적인 강호가 이렇게 독점하기는 쉽진 않더라. 왜냐하면 뭐 현대고에 유능한 학생들이 많고 하니까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치면서 순열하고 조합은 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순열, 그 다음에 조합.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여러 가지 순열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순열. 다음 시간쯤 되면 중복조합이라는 것을 할 거예요. 여기 1학기 중간고사다. 상당히 내용이 적겠지. 수업하면 솔직히 오늘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어. 그냥 문제가 어려울 뿐인 거야. 추가적으로 여기 이항 정리라고 있어요. 약간 암기해주면 돼. 아무도 안 틀려. 괜찮아. 요 두 가지. 오늘 거의 1학기 중간고사의 50%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야. 약속들을 몇 가지 정하겠다. 그럼 여기 뭐가 있냐? 원순열이라는 게 있어요. 원순열. 원순열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중복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앞글자로 읽겠습니다. 가디순 내지는 가포순.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배우시면 될 것 같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제 첫 수업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이 사람의 수업은 딱 두 가지구나. 50%는 자기 자랑, 50%는 잔소리. 그럼 맞게 보신 거고요. 제 자랑을 좀 드리자면 뭐 확통의 마스터다. 확통의 마에스트로다. 줄여서 뭐 확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확마가 아닙니다. 원래 선생님들 보면 나 수토 잘하는데? 나 미적 잘하는데? 나 기하 잘하는데? 이러면 견제가 들어가요. 나도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확통을 상대적으로 낮게 본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뭐 확마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전반적으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확마가 아니고 수학 마스터, 수마다. 원순열. 자, 원순열에 반대되는 개념,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을 쳤던 그냥 순열이라고 불렀겠지만 지금부터 그 순열을 직순열이라고 부를 거예요. 직순열. 공식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원순열은 오피셜한 기호니까 소수령의 원순열이므로가 용납이 되지만 소수령이 직순열이므로라고 쓰면 안 된다. 그냥 순열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대충 알잖아요. n명을 배열하면 얘는 n 팩토리얼, 얘는 1 빼가지고 n-1 팩토리얼. 뭐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원순열에 대해서 하겠다. 그래서 얘는 n 팩토리얼로 가는 거고 얘는 n-1 팩토리얼로 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다 이거지 뭐. 저걸 설명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질문을 받았을 때 빠르게 조금 여러분들 납득시킬 수가 있어요. 자, 한글로 써줄게. 사실은 직순열을 쓴 다음에 n으로 나눴다. 무슨 말인지 될까요? n팩에서 n으로 나눴다. 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글로 써볼게. 넘치게 센 후 나누기. 넘치게 센 후 같은 것들을 나누기. 이런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명을 기준 삼아 놓고 나머지를 배열하기. 얘를 설명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얘는 조금 오버 카운팅 해가지고 나중에 보정을 하는 느낌인 거고 얘는
정확하게 카운팅하는 거. 한마디로 이거는 제대로 카운팅. 이거는 오버 카운팅 해서 보죠. 이해되시겠죠? 선생님 그럼 언제 얘를 써야 되고 언제 얘를 써야 됩니까? 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론을 좀 드리겠어요. 얘를 쓰는 경우는 조건이 없을 때다. 조건이 없을 때. 얘를 쓰는 경우는 조건이 있을 때. 조건이라 함은 뭐 이런 거예요. 원에 배열하는데 얘랑 얘는 이웃한다. 원에 배열하는데 얘랑 얘는 마주본다. 이런 말이 있으면 얘로 풀면 공포가 벌어지는 거예요. 얘로 푼다. 그럼 니들이 생각해봐봐. 학교 시험에서는 얘가 많이 나올까? 얘가 많이 나올까? 손가락 집었네. 얘가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건 나와봤자 앞장에 나오고 끝나는 거야. 한 3번 문제. 얘는 11번 문제. 15번 문제. 이렇게 된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쉬운 거부터 해볼까? 어려운 거부터 해볼까?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쉬운 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방법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다. 남아있는 공간이 보자. 초록색 글씨는 지우겠다. 이쪽으로 옮기죠. 조건이 없을 때. 자, 예시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얘들아. 예시, 첫 번째 예시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 요렇게 생겨먹은 직사각형 테이블을 하나 준비를 했다.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2명씩 앉을 수 있고 3명씩 앉을 수 있다. 그러면 몇 명이 배열되는 거예요? 10명이 배열되는 거지.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배열을 한다. 이런 문제 풀 때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 어떻게 푼다고? 10획을 갈기고 가세요. 아시겠죠? 직순열로 넘치게 카운팅을 합니다. 그리고 눈치껏 잘 나누면 돼. 쌤 근데 얼마로 나눠야 되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이 나누는 수는 얼마예요? 이거는 회전하여 이렇게 회전하여 합동이 되는 순간이 있겠죠? 맞죠? 회전하여 자기 자신 포함 합동이 되는 횟수. 자, 본다. 한 번 180도 회전해봐. 평, 탁 해보면 똑같지. 그러니까 이렇게 90도 돌렸을 때는 안 포개어지잖아, 맞죠? 180도 돌려야지 포개지는 거 맞죠? 그래서 자기 자신 포함해서 이렇게 돌리면서 포개어지는 횟수가 몇 번 존재하는지로 딱 적어주시면 돼요. 되겠죠? 답은 10획 나누기 2. 오케이. 요런 거 한번 해보지 뭐. 요런 거. 영역이 토탈 몇 개 있습니까? 9개 영역이 있어요. 바깥에 3마리가 계시고 중간에 3마리 계시고 가운데 1마리 있으니까 9개가 아니네요. 7개인가요? 7개? 여기다가 숫자 1부터 7까지를 한번 배열해 보겠다. 1부터 7까지 배열. 단 회전하여 같은 경우는 하나로 카운팅 하겠다. 뭐 이런 문제가 붙어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7팩을 갈긴 다음에 적절한 수로 나누시면 된다. 얼마겠어요? 얘 120도 돌리면 똑같아지잖아. 다시 또 120도 돌리면 똑같아지잖아. 맞지? 삼각형 때문에 나누기 3으로 가시면 되겠다.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n값이 얼마인지 충분히 납득이 된 것 같아요. 혹시나 왜 나눠야 되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원에다가 세 분이 앉는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봐봐. 1부터 3까지 배열한다. 그럼 내가 알려준 거는 얼마인 거야? 3팩 나누기 3
답이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지. 봐봐. 너희들이 3팩으로 셌다 그러면 1, 2, 3도 있을 거고 2, 1, 3도 있을 거고 3, 2, 1도 있을 거야. 이렇게. 맞습니까? 그것만 있겠니? 훨씬 더 많지. 그쵸? 뭐 어떤 거 있겠습니까? 1, 3, 2, 1, 3, 2, 1, 3, 2, 1, 2, 3, 1, 2, 3 이렇게 있겠네. 1, 2, 3 1, 2, 3 맞죠? 이게 지금 내가 넘치게 센 거야. 몇 개로 됐어? 이걸 풀 때 3팩 근데 이게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는 하나로 해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그림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240도 돌리면 얘랑 똑같은 거 맞죠?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120도 돌리면 얘랑 똑같은 거 맞죠? 그래서 졸지에 얘네들이 통폐합이 돼버려요. 통폐합. 얘네도 통폐합이 돼버려요. 통폐합. 무슨 말인지 되겠죠? 양말을 오른쪽, 왼쪽 세다가 한 켤레로 세라 그러면 나누기 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발을 오른쪽 신발,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왼쪽 신발 세다가 신발을 그냥 켤레로 세라 그러면 나누기 2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나누기 3 해야 되는 거지. 이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를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해하는 거야. 쉬운 것들. 이제는 3디멘셔널 입체 도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됐어? 각 면에 1부터 6까지를 배열하겠습니다. 1부터 6까지 배열. 직육면체의 가로 길이를 3cm, 세로 길이를 2cm, 높이를 1cm라고 하겠어요. 각 면에다가 1부터 6까지를 여러분들이 새겨 넣기로 했어요. 어떻게 푼다고? 넘치게 세. 찍더라도 일단은 갈겨 6팩이라고 써. 근데 얘는 나눗셈이 좀 많이 들어가요. 2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평면 도형은 한 번 나누는 거야. 2D는 한 번 나누고 3D는 2번 나눠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눗셈이 2번 들어간다. 자,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로 나눕니까? 밑면과 합동인 면의 개수. 됐죠? 밑면과 합동인 면의 개수. 자기 자신 포함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기 자신 포함. 자기 자신 포함. 후보죠. 후보. 같은 말 몇 번 한가? 후보. 후보는, 전체면.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나눌 때는 전체 6개의 면 중에서 자기 자신 바닥면하고 합동이 되는 게 몇 개 있는지 자기 포함해서 카운팅을 해달라는 이야기인 거다. 밑면, 요 빗금치면 얘랑 합동이 되는 게 자기 자신 포함해서 6개 중에서 몇 개 있어요? 2개. 잘했습니다. 두 번째 쓸 거 한번 적어볼게. 앞면, 앞면과 합동인 면의 개수. 자기 자신 포함. 후보. 옆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윗뚜껑 날리고 아랫뚜껑 날리고 얘기하는 거야. 요렇게만 회전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옆면 4개 중에서 얘랑 합동이 되는 면이 자기 자신 포함해서 몇 개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윗면은 카운팅하지 않고 아랫면도 카운팅하지 않아. 노란색하고 같은 거는 몇 개 있어? 2개. 되겠죠? 저는 이거를 계속해서 쓸 거니까 앞으로 우리가 영상을 봤다면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 예시를 몇 개 더 들어보겠어요.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정육면체. 강면에 1부터 6까지를 배열하고 싶어. 6팩에서 2번 나누면 되는 거 이해됐죠? 답은 6팩에서 2번 나눌 거야. 첫 번째 나누는 수는 바닥면과 합동이 되는 면을 전체 면 6개에서 관찰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합동이 되는 면, 자기 자신 포함해서 몇 개 있다? 6개. 두 번째 나눌 숫자는 앞면과 합동이 되는 면을 윗뚜껑 빼고 아랫뚜껑 빼고 여기 둘러싸이는 옆면 중에서만 보는 거야. 자기 자신 포함해서 옆면 중에서 앞면하고 합동이 되는 건 몇 개 있다? 4개. 그래서 정육면체 주사위에다가 1부터 6까지를 새겨 넣는 가지수는 6팩에서 얼마를 나누시면 된다? 24를 나누시면 된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6번째 예시. 정팔면체를 그리겠습니다. 정팔면체. 자, 정사각형에서 한 점을 잡아서 이으면 정팔면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잘 그렸다. 자, 정팔면체가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얘기해 봐봐. 8팩해서 2번 나누면 된단 말이지. 그렇죠? 여러분들 8팩해서 2번 나눌 건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뭐가 없어? 밑면이 없어. 밑면이. 정팔면체를 너희들이 얘가 바닥에 오게끔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림을 본 적이 있나? 지금 봤네. 지금 보긴 했어. 어려워, 근데. 어렵기 때문에 이 그림 상태에서 그냥 재해석을 하는 거야. 자, 지금 하는 얘기도 너무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얘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한글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쓴 거였지. 지금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사실 여기 오는 숫자는 이거를 아무 방향이나 돌리는 거야. 요래도 돌렸다가, 요래도 돌렸다가, 요래도 돌렸다가. 이 컴퓨터 그래픽 상상되나, 이거? 요래 돌리는 거야. 너희들 원하는 대로. 그럼 꼭지점을 바꿨어. 얘를 가지고 헷가닥 돌렸어. 포개어지는 거 상상돼, 안 돼? 되죠? 얘를 잡아다가 여기 오게끔 헷가닥 돌렸어. 포개어지는 거 상상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막 가지고 노는 거, 얘를 잡아다가 헷가닥 이렇게 돌리면 포개어지는 거 상상되지. 꼭지점을 누구로 바꾸든지 간에 해가닥 돌리면 같아지는 거 맞죠? 그 숫자를 사실 써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걸 내가 한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밑면 보이지? 그 밑면하고 합동이 되는 면의 개수를 찾아 이렇게 쓴 거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이거는 이제 밑면이 고정됐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실을 딱 매달아. 움직이지 못하게 딱 고정하고 회전을 이렇게만 돌리는 거야. 마치 지구본 돌리듯이 이렇게 이해되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해되죠? 자전하듯이 돌아가는 거 이렇게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같아지는 게 몇 번 존재하겠어? 얘가 여기 왔을 때, 얘가 여기 왔을 때, 얘가 여기 왔을 때 딱 4번 같아지겠지. 완벽하게 포개어지는 순간이 자기 자신 포함해서. 내가 그거를 글로 쓸 수는 없잖아. 너무 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필기를 시킨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 글로도 이해했고 원리까지도 좀 이해한 것 같으니까 충분히 요거는 마스터가 된 것 같아.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냐? 얘가 나오는 거야. 수특도 얘고 부교재도 얘고 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요 놈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보자. 1부터 5까지 원에 배열한다. 단 회전에서 같은 것은 하나로 카운팅 하세요. 뭐 이런 말이 있다고 쳐. 그럼 이게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여기 있는 1, 2, 3, 4, 5 중에서 1부터 일단은 배열을 먼저 시키는 겁니다. 1, 2, 3, 4, 5 중에서 야 1부터 들어가서 앉아라고 했는 거지. 그러니까 1이 여기 앉은 거, 1이 여기 앉은 거. 너희들은 차이가 보여? 1이 여기 앉았는데 주변 공간에 아무런 기준이 없어. 백지 상태야. 옛날에 드래곤볼 보면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고 있는데
됐고. 이렇게 쫙 아무것도 백지가 없어. 그럼 네가 앉아있는 게 이게 어딘지 기준이 없잖아요. 동서남북 기준이 없는데. 무슨 말인지 되죠? 1이 여기에 앉아도 돌려가지고 보면 같은 자리 되는 거잖아. 경우의 수라는 거는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경우의 수인 거야. 경우의 수는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개수. 자, 내 얘기 잘 들어봐봐. 주머니 안에 흰 공이 3개 있고 노란 공이 1개 있다라고 쳐. 쌤이 주머니에 손 넣어서 꺼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게? 다시 읽어줄게. 쌤이 주머니 안에 손 넣어서 꺼낼 수 있는 차이가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게? 2개예요, 2개. 얘를 꺼내나 얘를 꺼내나 차이가 없어. 똑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흰 공을 꺼내는 경우, 노란 공을 꺼내는 경우 2가지란 말이에요. 확률에서는 그게 좀 달라. 그건 나중에 얘기하면 되잖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1이 여기 가나 여기 가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로 카운팅을 한다. 그럼 1이 여기 앉았다 쳐. 그럼 이제 구분이 돼. 1의 오른쪽 자리 구분되잖아. 1의 왼쪽 자리, 1의 오른 자리, 1의 왼 자리 다 구분됐지? 그러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게 이제 4가지인 거야. 2가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차이가 있잖아. 맞죠? 4가지, 3가지, 2가지, 4팩 되는 거지. 이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열하면서 일일이 다 카운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예시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졸려, 이제. 시간이 이제 5시 반으로 가니까 눈이 점점 감기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1부터 6까지를 배열하겠어요. 근데 문제에서 얘네 둘을 콕 집어서 한다는 말이 이웃 하지 마 이렇게 나온 거야. 내가 조건이 붙은 문제는 무조건 밑에 방식으로 카운팅을 한다 그랬으니까 1부터 먼저 배열을 하세요. 한 가지? 그러면 이제 2가 갈 수 있는 데 몇 군데야? 여기 못 가고, 여기 못 가고, 2가 갈 수 있는 데 몇 군데요? 3가지. 나머지는 아무 데나 앉으세요. 몇 팩? 4팩. 이해했습니다? 맞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뭐 하나 더 해봐봐. 그림 그린 김에 이번엔 둘이를 가져다가 마주봄이라고 마주봄. 그럼 똑같이 하면 되겠지 뭐. 1이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한 가지다. 맞지? 1이 갈 수 있는 데가 한 가지. 2가 갈 수 있는 데 몇 군데야? 선택 여지가 없어. 여기 앉아야 돼. 맞죠? 나머지 앉히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답은 1이 가는 거 한 가지, 2가 가는 거 한 가지, 나머지 4명 배열. 1 곱하기 1 곱하기 4팩이 된다. 이거죠. 올해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살짝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어려운 것도 상당히 어렵겠지만 올해 수능에 나온 것 중에서 좀 쉬운 거 28번인가? 이걸 이야기해 볼게. 되게 쉬워. 얘네 둘이는 이웃하고 얘네 둘이는 이웃하지 않고. 너무 쉽잖아, 맞지? 마치 고쟁이 투스텝급의 문제가. 오케이. 자, 그럼 1이 갈 수 있는 데 몇 군데요? 한 군데. 1이 갔어. 2가 갈 수 있는 데 몇 군데요? 여기 또는 여기니까 2군데. 3이 갈 수 있는 데는 몇 군데요? 3이 갈 수 있는 거는 얘랑 이웃하지 않으니까 3이 갈 수 있는 건 3군데 됐겠지? 3군데. 나머지 배열하는 건 몇 팩? 3팩.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네. 이제 중복순열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순열은, 저는 살면서 쓴 적 없는 것. 무슨 소리야? 쓴 적 없는 기호예요. 그래도 뭐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2번이라고 하면 될까요? 중복순열. 글로 쓰면 이거겠지. 중복을 허락하여 N개 중 R개를 선택한 후
배열하는 가지수. 되게 기네. 맞죠? n개 중 서로 다른 n개 중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선택 and 배열. 여러분들이 요번에 시험 봤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요번에 시험 봤던 거가 만들어지려면 요 멘트를 빼고 요 멘트를 빼면 순열이다. 그죠? 맞죠? 자, 일단은 저하고 하나 약속을 해야 돼요. 우리는 순열 기호를 딱히 쓰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고배 법칙으로 그냥 처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저는 P도 안 쓰고 중복순열 기호는 파이거든요. 파이도 일단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합의를 좀 봤으면 좋겠어.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 정의겠죠. 정의. 두 번째는 기호. 이런 식으로 기호를 씁니다. 얘를 계산하는 방식은 지수예요. 지수. n의 R승. n의 R승. 자, 근데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NPR과 좀 차이가 있어요. NPR 같은 경우는 n팩 나누기 얼마였죠? n팩 나누기 갑자기 뭐 계산이 하도 안 써서 5P이면 5 곱하기 4잖아. 5 곱하기 4면 5팩 나누기 5-2팩인 거죠. 그쵸? 맞네. n팩 나누기 n-r팩. 자, 비교 한번 해보는 거야. 비교가 뭐냐 그러면 얘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n과 r의 대소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그쵸? 근데 얘는 r이 더 큰 것도 가능해요. n과 r은 대소에 무관하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파이 10이 용납이 된다 이거지 뭐. 두 개 중에서 10개를 선택해서 배열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계산하는 방식은 2의 10승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해. 쌤이 이걸 하도 안 쓰니까 쌤한테 배웠으니까 애들 다 안 썼을 거 아니야? 나중에 이거 계산을 까먹는 애들이 있어. 정말 어이없지. 이거는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 기호가 봤을 때 이 기호가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럼 이 기호를 안 쓰고 어떻게 푸냐? 뭐 이런 이야기야. 생각해보면 되게 허무해. 여러분들이 1, 2, 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5까지 해. 세 자리를 만든다고 생각해. 세 자리. 중복 없다라고 생각합시다. 5P3을 난 안 쓴다 이 말인 거야. 차라리 3개를 뽑아서 5C3 그리고 배열한다. 3팩. 이게 훨씬 좋다 이 말인 거지. P라는 기호는 왜 2개가 들어가 있는 게 짜증나. 나는 이거 하나에 대한 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에 대한 식이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야. 무슨 말인지 그래서 P를 쓸 필요가 없어. 뽑고 배열한다. 5C3, 3팩. 그게 일단 1학년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거고 얘는 근데 이거 선택하는 게 중복조합에서 배워요. 이게 뽑는 거. H라는 기호를 써. 근데 안타깝지만 H에서 배열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해. 신기하지? 얘는 H 쓴 다음에 팩토리얼로 얘가 뜨지 않습니다. 신기하네. 다시. 조합을 쓴 다음에 배열을 때리면 P가 만들어지는 거는 오케이인데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중복 조합을 쓴 다음에 배열을 한 다음에 중복 순열이 만들어지는 거는 안 된다. 그럼 쌤 만약에 중복을 허락해서 배열을 하는 거는 그러면 쌤 이거 싫다면서 얘도 안 되면 어떻게 풀 거예요? 너무 쉽잖아. 그냥 고배 법칙으로 쓰는 거야. 여기 올 수 있는 거 5개, 여기 올 수 있는 거 5개, 여기 올 수 있는 거 5개. 그냥 고배 법칙으로 가는 거야. 이해되겠죠? 자, 방금 말은 잊어버리자. 헷갈렸을 수도 있으니까. 메인에 집중을 해야 돼. 자꾸 곁다리 치면 여러분들의 집중도가 흐트러지니까 이해 안 되면 일단 버리세요. 그래서 중복 순열은 여러분들이 파이라는 기호 안 쓰고 여기 올 수 있는 거 5개, 5개, 5개. P도 마찬가지겠죠. 중학교 때 이렇게 풀었잖아. 여기 올 수 있는 거 5개. 중복 안 되니까 얘 빼고 4개, 3개 이렇게 풀었을 거 아니야. 그쵸? 여기 올 수 있는 거 하나 뽑고 여기 올 수 있는 거 하나 뽑고 여기 올 수 있는 거 하나 뽑고 이런 식으로. 자, 문제 유형만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중복 순열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 많지.
그 중에서 유명한 거 위주로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첫 번째는 모스부호가 있어요. 모스부호. 군대 가면 뭐 그런 거 있잖아. 군인들이 하는 거. 군인들이 이렇게 이제 무전 때려버리면 도청이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단 말이지. 짧게 신호를 보내면 약속하기 나름이겠지. 짧게 한번 끊으면 숙제해. 뭐 이런 기호인 거야. 길게 한번 또 때리면 졸지 마. 뭐 이런 기호가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뭐 단어 2개만 가지고 사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맞지? 또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지. 이렇게. 뭐 칠판봐. 뭐 이런 거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죠? 그때 중복순열을 쓰시면 됩니다.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이거 또는 이거로 만들 수 있는 3개 이하의 언어 할 수 있겠죠? 한 자리 언어가 있을 것이고 2자리 언어가 있을 것이고 3자리 언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얘 또는 얘가 되는 거니까 2가지 됐을 거고 2가지 맞죠? 2의 제곱 2가지 2의 3승. 그 답은 이 다 더해가지고 쓰시면 한 15 정도 나오나? 8, 14, 14 정도 나왔겠네. 그래서 모스부호 같은 거 중복순열을 쓰시면 되겠다. 그리고 뭐 숫자 배열 당연히 맞죠? 방금 아까 전에 예시 본 것처럼.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싶었는데 길찾기 중에서 일부 쌤, 길찾기가 중복순열로 푼다고요? 길찾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이제 길찾기야말로 푸는 게 되게 많아. 길찾기는 뭐 1, 이렇게 1노가다로 풀기도 하고 뭐 가포순 아니면 조합, 중복조합, 중복순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거든. 말 나온 김에 이것도 예시 한번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 있다고 쳐. 이런 문제. A에서 B로 간다 이 말인 거지. 최단 거리 말고 여러분들이 오른쪽 가되 위아래는 막 갈 수가 있어. 오르락 내리락이 가능하다 쳐. 가령 예를 들어서 위로 갔다가 왼쪽 가는 건 안 돼요. 내려갔다가 왔던 길 돌아가는 건 안 돼요. 오른쪽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뭐만 보면 되냐면 세로줄은 볼 필요가 없어요. 세로줄은. 세로줄은 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겠지? 얘만 보면 얘만. 맞죠?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옆으로 갈까? 3개 중에 하나 골라. 3개 중에 하나를 골라. 3개 중에 하나를 골라. 3개 중에 하나를 골라. 3의 3C1 3가지. 3C1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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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 4승. 뭐 그런 것들이 문제 유형으로 나온다. 근데 뭐 생각보다 얘는 크게 다뤄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고백 없이 다 풀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단원이 있구나, 이런 문제 유형이 있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줄여서 우리끼리는 가포순이라고 보겠습니다. 가포순. 정신 용어는 아니지만 다들 가포순, 가디순 이렇게 부르더라고. 허리가 너무 아파요. 허리가. 너무 오래 서 있었더니. 그래서 개념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아직 얼굴을 잘 모르니까 서로 얼굴을 익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쌤도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얼굴 못 알아보니까 쌤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또 친분. 물론 뭐 너희들은 나를 이제 친근하게 느끼겠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개강했을 때 너는 내가 익숙하겠지만 나는 약간 어색할 수도 있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야지. 질문도 일부러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카톡에 카톡 질문 보내고 쌤 저 이거 풀고 있어요. 이렇게 인증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만났을 때 덜 어색하지 않을까. 뭐하다 이런 이야기 있지? 그래서 개념 수업은 어쨌든 제가 칠판으로 찍겠습니다. 근데 문풀은 칠판으로 찍기에는 좀 힘드네요. 그래서 문풀은 빠르게, 너희들도 이걸 푸는 것보다 쌤이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손만 나오게 찍는 게 훨씬 더 빨라. 그래서 숙제풀이 내가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봐봐. 그거 보면 훨씬 더 몰입감도 있고 괜찮아요. 내가 편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 그러면 가포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는 이제 중복순열은 약간 곁다리 느낌이니까 원순열 좀 중요하고요. 가포순 중요하고요. 두 가지. 한마디로 1번 가로와 3번 가로가 좀 중요하다.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 B, C, D, D 얘를 배열하고 싶다. 같은 것, 배열.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순열, 가포순.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인 거지 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공식은 알잖아. 그쵸? 일단 결론부터 적어놓고 하자. 그게 중요하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8개죠. 그 다음 분모에 뭐 들어갔었니? 그 문자들의 개수. A의 개수 2팩, B 1개 있으니까 1팩 쓰고 싶으면 써. C 2개 있으니까 2팩, D 3개 있으니까 3팩.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내가 설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왜냐면 처음 배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Y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겠다. 설명은. 알았죠? 예시를 한번 해볼게. 쌤이 너희들한테 이제 수용도를 그려라고 시켰어. 예를 들어서 A, B, C를 배열하세요. 하고 나갔어. 그럼 귀찮아 하면서 너희들이 셌을 거 아니야. 그래, 사전식 배열을 해보는 것도 좋지. 의미가 있겠지 하면서 화는 나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사전식 배열을 했어. 착하니까 이렇게 다 배열을 했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이제 쌤이 이제 칭찬해 주겠지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쌤이 와가지고 대박, 미안해, 내가 잘못 썼다. 이거 내가 사실은 B라고 써야 되는데. 그럼 너희들 약간 빡치잖아, 맞지? 그래서 새로 고쳤어. 처음부터 제대로 설명했어야지. C를 다 바꿔야 되네. 화나.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바꿨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아까는 여러분들 일단 3팩으로 샜는데 잘 보니까 통폐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원순열에서도 그 말을 썼는데 여기 있는 놈이랑 같은 놈이 바로 밑에 있네. 그쵸? 여기 BAB랑 같은 놈이 여기 또 있네. 그쵸? 그 다음에 BBA랑 같은 놈이 또 있네. 나누기 2 해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되겠죠? 원래는 다른 줄 알고 BC를 따로 배열했단 말이지. 2팩이라고. 걔네들을 무효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거죠. 됐죠? 결론적으로는 넘치게 센 후 얘네들을 달리 배열한 거를 무효화. 얘네들을 달리 배열한 거를 무효화. 얘네들을 달리 배열한 거를 무효화 시키는 작업이 있었다. 이거죠. 원래는 이해됐죠? 혹시 이해 안 됐다. 그러면 일단은 역시나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 거의 끝나가요. 힘을 내세요. 방금 하는 말은 저한테 한 이야기예요. 힘을 내. 자, 3가지 유형이 있어. 3가지 유형. 첫 번째, 말 그대로 얘가 나오기도 해. 진짜. 정말 그냥 얘를 배열하세요 라고 나오기도 해. 근데 그걸 유형에 넣을 수도 없잖아. 너무 허접하니까. 맞죠? 정말 같은 문자 배열하는 게 있어. 오케이.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예시는 들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예시를 들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다음 내가 설명해야 되는 거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졸려서 그래. 일단 길찾기 하나 넣어놓고 갈게요. 길찾기가 하나 있고 순서가 정해진 경우. 네, 유형은 저렇게 있습니다. 물론 뭐 더 다른 유형도 있겠죠.
근데 이제 내가 말하는 유형은 정말 유명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하기 전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 누구랑 되게 비슷한 건지 성향을 좀 봐야 돼. 얘 누구랑 되게 닮아 있냐면 얘는 거의 사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배웠던 조합. 너희들 이번에 시험 칠 때 생각해 봐봐. 아마 이런 이야기 들었을 거야. 야, 순서가 정해지면 배열하는 게 아니고 뽑기만 하면 끝이야. 조합만 쓰면 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그래서 요거는 역시나 조합으로 풀 수도 있고 가포순으로 풀 수도 있다. 사촌 맞네. 실제로 왜 사촌인지 한번 증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A 3개와 B 2개를 배열한다고 한번 생각해봐봐. 가포순으로 푸는 사람은 5팩에다가 3팩 나누기 2팩으로 답을 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팩분의 팩은 조합의 계산 방식과 같다. 조금 완벽하게 OC랑 똑같은 기호 아닙니까? 그쵸? 그렇네. 5개 중에서 B가 들어갈 자리를 2개 뽑는 거랑 똑같았네. 서로 다른 5개 자리 중에서 B가 들어갈 자리를 2개 뽑으면 여기에 B가 들어가고 나머지 자리에 A가 들어가는 거니까 같은 의미네. 되겠죠? 왜 이런 얘기 하냐? 이 문제 조합으로 풀 수 있다. 이 문제 조합으로 풀 수 있다. 이 문제 조합으로 풀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다 이거지 뭐. 그러면 쌤 이거 풀 때 2가지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오케이. 이거 풀 때도 2가지로. 되죠? 자, 요거 2개 하면 일단은 우리의 1차시 확통 수업은 끝나니까 힘내. 힘내 동호가. 자, 그러면 순서가 정해진 경우 예시를 바로 가겠습니다. 뭐 어떤 거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A와 B, C와 D를 배열하기로 맘먹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지 않나? 여러분도 친구들하고 막 있는데 다른 애들은 다 괜찮은데 쟤만큼은 내가 이기고 싶다.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4명이 있는데 얘네 둘이가 약간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그래서 쟤네 둘만 유독 A가 말하기를 B만큼은 이기고 싶다. 나 배열할 때 B보다는 좀 앞에 배열해줘 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A가 B보다 앞에 배열. 순서가 정해진 경우입니다. 순서가 정해진 경우. 뭐 쓴다고? 가포순. 자, 가포순으로 푸는 거 보여드릴게. 얘를 풀기 위해서는 그 라이벌 2명을 블랭크 처리하세요. 블랭크 뭔지 알지? 블랭크. 뭐라고 할까? 순서가 정해진 문자를 네모로 치환하는 거죠. 치환. 블랭크로 치환하세요. 치환. 그럼 A, B, C, D가 아니야. 블랭크, C, D. 요거를 배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블랭크와 C와 D를 열심히 배열하는 거예요. 그럼 걔 중에는 블랭크, DC도 있었을 거고, 블랭크, C, D도 있었을 거고, 다 해야 되나? 블랭크, D, C도 있었을 거고, 겁나 많았을 것이다. 그 개수가 어떻게 셉니까? 4팩 나누기 2팩으로 세시면 된다. 4팩 나누기 2팩. 쌤, 왜 블랭크로 뒀어요? 하도 싸우니까 일단 빠져라 했는 거야. 빈자리로 둘 테니까 일단 나와. CD부터 좀 배열할 수 있게. 딱 때렸어. 그리고 이제 앉으세요. 되는 거지. 그럼 이제 A하고 B하고 배열하는 거 2팩 하면 안 되겠지. 그럼 전사건 나오는 거니까. 무조건 A가 어디 가야 돼? 블랭크의 앞으로. 무조건 A가 블랭크의 앞으로. 블랭크의 앞으로.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들의 배열 가지수는 셀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인지 되죠? 이 유형 나왔을 때 머릿속에 가포순이 펑 지나가는데 이 말인 거야. 오케이. 선생님, 이 문제를 조합으로 풀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 조합으로 풀면 서로 다른 4자리 중에서 저 라이벌이 들어갈 자리를 뽑으세요. 야, A, B 들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뭐예요. 걔네들 배열하는 거 한 가지잖아. A가 무조건 앞에 간다며. 남은 자리 CD 배열하세요. 2팩. 그러니까 조합으로도 풀 수 있고 가포순으로 풀 수도 있고.
물론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 대칭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는 대칭도 되게 중요하거든. 전체 경우가 4팩인데 그 중에서 A가 이기는 경우가 많을까? B가 이기는 경우가 많을까? 똑같지 않아요? 나누기 2. 그런 아이디어도 좋은 아이디어지만 생각보다 뭐 대칭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갑부순으로 푸는 게 not bad 하다. 대칭으로 풀면 약간 조금 센스 있고 멋져 보이기는 하잖아요. 자, 하나만 더 해보자. 요거 유형 2개 하나만 더 해볼게. 만약에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하고 F가 있는데 라이벌 구도가 좀 많이 나왔어. 얘네 둘이 E가 F보다 앞에 왔으면 좋겠대. 그럴 수 있어요. 얘네 둘이 A가 B보다 앞에 왔으면 좋겠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네 둘이 B가 C보다 앞에 왔으면 좋겠대. 싸우는 애들 왜 이렇게 많니? 그쵸? 그러면 일단은 블랭크 처리해야죠. 너희 둘이는 세모로 두겠습니다. 너희 세 명은 어쨌든 얽히고 얽혔으니까 네모로 한 문자로 치환하겠습니다. 가포순으로 배열하겠어요. 이거를 배열을 먼저 때리면 전체 경우의 수가 6팩 나누기 3팩, 2팩이 됐겠지? 그리고 EF를 불러다가 세모 자리에 알아서 들어가세요. 한 가지. A, B, C를 불러다가 네모 자리에 알아서 들어가세요. 한 가지 아닙니다. 맞죠? 그쵸? B가 꼴찌라는 사실밖에 없잖아, 지금. A가 B를 이겼다. C가 B를 이겼다. B가 꼴찌다. 맞죠? 그래서 B가 여기 들어가는 건 확실하고 A하고 C는 아무거나 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2팩. Very good. 쌤, 얘도 조합으로 풀 수 있어요? 조합으로 풀 수 있지. 갑포순과 조합은 형제니까 언제나 같이 쓸 수가 있다. 풀어볼게. 집중해야지. 자, 여기에서 여러분 누구부터 한번 해볼까요? A, B, C가 들어갈 자리를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먼저 뽑습니다. 6개 중에 3개를 뽑아. 이렇게 뽑았어. A, B, C 아까 배열하는 거 기억나지? 2가지였지, 2가지. 왜냐하면 B가 꼴찌였고 여기 이제 A, B냐, B, A냐 이렇게 2가지가 있었어요. A, C냐. 그럼 남아있는 자리 중에서 EF가 들어갈 자리를 또 뽑아.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 뭐 얘하고 얘가 뽑혔어. EF 배열하는 거는 한 가지예요. EF 배열됐어. D는 뭐 선택권이 없습니다. 조합으로 풀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갑포순은 조합으로 항상 맞대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얘도 조합과 갑포순 다 가능합니다. 길찾기. 자, 요 길찾기는 최단거리야. 최단 경로. 아까 전에 중복순열에서 설명했던 길찾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의 길찾기로서 걔 같은 경우는 최단 경로는 아니었어요.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 몇 칸 만에 갈 수 있겠어? 7칸 만에 갈 수 있는 이야기는 중복순열 아니면 조합으로 풀 수가 있다 이거죠. 뭐 한번 뭐 예시 이런 거야. 예를 하나 들어봐봐 이렇게. 여러분들 그 실이 있죠, 실이. 자, 봐봐, 이렇게. 실이야? 실이야? 얘 말 안 듣네? 실이야? 실이야? 대답해야지, 실이야? 실이야? 실이 자나 봐. 실이 자고, 어쨌든. 이 길을 가는데 시리한테 부탁을 해서 시리야 이거 좀 읽어줘 라고 했단 말이지. 그럼 시리가 이렇게 읽는 거야.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이렇게 읽는다 이 말인 거지. 시리가 뭐라 읽었다고?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그러면 이 길 하나당 시리의 언어가 하나로 결정되니까 1대1로 대응이 되니까 이걸 하나씩 세는 것은 이 문자열을 세는 거랑 개수가 똑같겠구나. 이해되죠? 1대1 대응 관계니까. 그럼 이 갑포순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로 4개랑 세로 3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7팩 나누기 4팩 3팩이다.
맞네요. 길찾기는 가포순에 있습니다. 조합으로 풀 수도 있지. 조합은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뭐라고 이야기할까? 뭐 이렇게 얘기해 볼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이야기한다면 세로가 들어갈 자리를 3개 뽑는다. 자리 몇 개 중에서 7개 중에서 세로가 들어갈 자리를 1, 2, 3, 3개 뽑는다. 아니면 조 상태에서 이야기한다면 뭐 어떤 경우로 이야기를 드리면 될까? 애매하네. 이 그림상에서 좀 설명하기에는. 그쵸? 애매하네. 졸려서 생각이 없어, 지금. 졸려. 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자,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 그러면. 실전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푸는 편이에요?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가포순을 쓸까요? 안 써요. 조합은 써. 뭐, 조합은 솔직히 7C3 이렇게 나도 쓴단 말이지. 근데 진짜 추천하는 방식은 1노가다를 추천합니다. 1노가다. 예? 쌤, 그 1노가다 쓰지 말라던데요? 아니야, 써. 알았죠? 무조건 써. 제발 부탁할게. 플리즈. 이거 알지, 너희들 이렇게 푸는 거. 그냥 이렇게 풀어줘. 이거에 장점이 있으니까 내가 쓰라고 할 거 아니야. 맞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이 그림 말고 다른 걸 그리자, 새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해서 A에서 B로 가는데 그림이 이만큼 훼손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쌤 여기에서 약간 뭐 중간에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점 잡아가지고 풀면 되는데요. 뭐 내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 뭐 4C 얼마니? 이게 너무 쉽구나, 문제가. 여기가 B라고 쳐. 그럼 쌤 그냥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자리 지나갈 때랑 이 자리 지나갈 때랑 나눠가지고 풀면 돼요. 되지만 그냥 1노가다로 가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1노가다로 무조건 풉니다.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물론 뭐 경유점에서 풀어도 되지만 그래도 장점이 뭐냐 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 A에서 B로 간다. 대신에 최단경로 말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 중복순열에서 말씀드렸던 거. 얘도 1노가다가 가능하단 말이야. 잘 생각해. 니들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한 가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한 가지, 이렇게 가는 경우 한 가지. 한 칸 줄일까? 그럼 1로 가는 건 몇 가지 있겠어? 하나, 둘, 셋, 세 가지. 1로 가는 거는 하나, 둘, 셋. 1로 가는 건 몇 가지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되죠? 또 해볼까, 그러면?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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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9. 9, 9, 9, 27, 27, 27. 넘어가면 81. 쌤, 아까 전에 이거는 중복순열로 풀었잖아요. 가로선을 3개 중에서 하나 잡는다. 3개 중에서 하나 잡는다. 3개 중에서 하나 잡는다. 3개 중에서 하나 잡는다. 맞죠? 그러니까 1노가다의 장점은 다양한 케이스에 적용이 가능해. 우물이 없을 때, 우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중복순열로 풀어야 되는 거. 무슨 말인지 되겠죠? 각기 다른 풀이로 하나씩 대응한 것도 너무 좋아. 하지만 그게 빠르거나 정말 시간적인 세이브가 있거나 정확도를 높이거나 하면 내가 추천하겠지. 근데 1노가다는 하나의 방법으로 다양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뿐더러 시간적인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되시죠? 네, 여러분. 길찾기.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능 문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문제를 반드시 만날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2,0의 격자점이 하나 존재하고요. 마이너스 1,0, 원점, 1,0, 2,0 이런 식으로 격자점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 1,1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일 때도 이런 식으로 격차점이 존재를 한대요. 예쁘게 그려볼까? 예쁘게? 이런 식으로 격차점이 존재한대. 자, 격차점 잘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수능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점프 점프라는 표현을 써. 뭘 점프라고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 기준으로 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한 칸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내려가도 괜찮아. 대각선으로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한 칸 아니면 그냥 오른쪽으로 한 칸 가도 괜찮아. 이걸 점프라고 한대. 다른 길로는 가면 안 된대.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도착하려면 점프를 일단 몇 번 해야 되겠어? 4번은 해야 되겠지. 뭐 점프 1번, 점프 2번, 점프 3번, 점프 4번. 점프 4번 하면 도착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수능 문제에서 마이너스 2,0에서 2,0에 도착하고 싶은데 점프를 4번 해서 도착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경로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다 이제 그물망이 다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었다면 지금은 그물망이 없이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스스로 좀 그물망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리지 뭐. 그래서 점프가 이렇게 갈 수 있더라. 3가지. 그쵸? 한 번 더 이제 점프하면 얘도 3가지 아니겠어요? 얘는 얘대로 3가지 아니겠습니까? 얘는 얘대로 3가지. 너는 너대로 다시 3가지 아니겠니? 꿀잼. 자, 이제 여기에서 3가지인데 올라가면 이미 얘는 도착할 수 없어. 내려오기 시작해야지. 오케이. 얘는 3가지 중에서 올라가면 안 돼. 점프 중에서 2가지만 용납이 되겠어요. 얘는 점프를 3가지 다 쓸 수 있어. 똑같겠지? 오른쪽으로 가거나 대각선 위로 가거나 똑같죠? 대각선 위로 가거나. 거의 다 그렇다. 얘 이제 내려오면 도착. 직진하면 도착. 대각선으로 가면 도착. 잘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떤 건지는 이해가 된 것 같아. 자, 그럼 개수는 어떻게 세냐? 1노가다라니까. 맞죠? 쌤이 1노가다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1노가다는 범용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가는 거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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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가는 거 한 가지. 맞죠? 여기 가는 몇 가지 있어? 요래, 요래. 2가지. 뭐 좌우 대칭이니까. 위아래 대칭이니까. 여기 가는 거는 요놈, 요놈, 요놈. 3가지가 존재합니다. 맞죠? 여기 오는 건 누구예요? 너, 너 되는 거예요. 6. 위아래 대칭이에요. 여기 오는 건 누구예요? 너, 너니까 2, 3, 2를 더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답이 한 7 정도 되겠다. 그럼 이거 최종 답이 얼마인 거야? 6, 7, 6 더해서 쓰시면 되겠죠. 19. 네. 그래서 1노가다를 써야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납득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노가다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요거 지우고 쓰자. 이제 설명 다 했으니까. 그쵸? 자, 여러분들이 거의 끝났어. 퀴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중에 2년 뒤인가요? 여러분들이 2004년생인가? 2004년생. 2004년생이 이제 2년 뒤면 대학을 가잖아요. 대학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해볼까? 뭐 A 대학교를 갔다라고 쳐. A 대학교. A 대학교는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긴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우수한 학생에게 플러스 1점 뭐 이런 식으로. 평범한 학생에게는 너 0점? 공부 안 한 낙제생한테는 마이너스 1점? 이렇게. 2학년도 똑같고 3학년도 똑같고 4학년도 똑같다라고 쳐. 그럼 이 학교에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은 졸업할 때 플러스 4점으로 졸업하는 거 인정. 인정. 이 학교에서 공부를 너무 안 한 학생은 졸업할 때 마이너스 4점인 것도 인정. 그럼 내가 평범한 거 물어볼게. 이 학교에서 졸업할 때 총점이 빵점으로 졸업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물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뜰까요? 잠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멈춘 뒤에 고민을 해보세요. 네, 다 고민을 해보셨죠? 답은 몇 개다? 19개다. 똑같잖아요. 맞죠? 1학년에 이게 뭔 거야? 잘하네. 플러스 1점. 이거는 평범하게 빵점 맞은 거. 요거는 1점 내려가는 거. 맞죠? 요거는 2학년 때 1점 맞은 거, 플러스 1점, 0점 맞은 거, 마이너스 1점 맞은 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거는 4학년 총점이 0점으로 졸업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 여기로 그림을 그렸더라면 4학년 때 1점으로 졸업하는 거고, 여기로 도착하는 걸로 갔다면 4학년 때 2점으로 졸업하는 게 나았겠죠. 문장으로 나와 있는 거를 길찾기로 넘어가는 거를 사람들이 카탈란이네?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카탈란으로 푼다. 아마 여러분들이 카탈란은 고1 때도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길찾기는 잘 생각해 봐봐. 엄밀히만 하면 교과 과정상 고1 때 내는 게 맞아? 고2 때 내는 게 맞아? 고2 때 확통해서 내는 게 맞아. 그러니까 카탈란 여전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까먹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A팀과 B팀이 경기를 하는데 4대2로 A팀이 승리했다. 그럼 이제 스코어보드가 있을 거예요. 축구로 생각한다면 A팀이 4골 넣고 나중에 2골 먹었을 수도 있겠지. 4대2가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A가 넣고 B가 2번 넣는 거니까 그 배열 가지수는 원래는 이제 가포순으로 푸는 게 맞다 이거지. 가포순. 맞죠? 근데 문제에서 단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단. A팀은 B팀에 뒤처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이거를 내가 케이스 분류해서 풀어도 되겠지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길찾기로 가면 되는 거야. 오른쪽이 A가 골 넣은 거라고 생각해. 한 골 넣었다. 이거 뭐 1대 빵이겠죠. 1대 빵. 일단 써놓고 하자. 써놓고. 알았죠? 써놓고. 그럼 얘가 이제 1대 빵, 얘가 2대 빵, 얘가 3대 빵, 얘가 4대 빵. 얘는 0대 0, 얘 0대 1, 얘 0대 2, 1대 1, 1대 2. 2골 넣고 한 골 먹은 거. 2대 1, 2대 2. 3골 넣고 한 골 먹은 거. 4대 1, 4대 2. 이게 아까 전에 봤던 뭐였어요? 6팩 나누기 4팩 2팩. A가 4골 넣고 B가 2골 넣고. 맞죠? 근데 누굴 지워야 돼, 이제는? 내가 문제에서 뭘 지워라 그랬어? 뒤처진 적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 길로 못 가게 막아야지. 이 길로 못 가게. 맞죠? 뒤처진 거. 이게 싫잖아.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은 이런 길이더라. 이거지 뭐. 그리고 이제 1노가다를 가시면 됩니다. 1, 1, 1, 1, 2, 2, 3, 5, 4, 9. 뭐 이런 식으로. 되시겠죠? 자, 그러면 카탈란의 마지막 예시. 이 문제의 답은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다. 여러분들 숙제로 고민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숫자를 집어넣을 건데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1부터 8까지 배열을 할 거예요. 1부터 8까지 배열.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더 컸으면 좋겠다. 밑으로 갈수록 숫자가 더 컸으면 좋겠다. 뭐 내 마음대로 한번 적어볼게. 대충 1, 2, 3, 4, 5, 6, 7, 8 이렇게 적으면 윗줄 봐봐. 점점 커지는 거 맞지? 점점 커지는 거 맞지? 얘보다 얘가 커지? 얘보다 얘가 커지? 커지? 맞죠? 그걸 만족하게 1부터 8까지를 배열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2차 시에 수업할 때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댓글로 답을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설명까지. 상품이요? 상품은 안타깝지만 없네요. 아니다. 상품 걸어야지. 맞죠? 제일 먼저 달아주시는 설명과 정답을 달아주시는 분에게 5,000원짜리 그럼 뭐 하면 될까? 공차 기프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끌 수가 있어. 지금 시간 한번 볼까, 얘들아? 대박이지. 해 떴겠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숙제 안 밀리게 부탁할게요, 얘들아. 수원 위주의 공부를 해주시고 확통은 책임지고 제가 점수를 내드립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점수가 나올 거예요. 확통까지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하까지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원은 밀리면 내가 너무 슬플 것 같아. 알았죠? 수원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